투입. 보통 전쟁에서 지면 국력이 약하거나 무기가 안 좋아서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군대가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진다고요? 아니 일부러 지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국력 차이도 분명했지만 그들의 비합리적인 결정들을 보면 이건 자멸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그래도 한때 아시아를 제패하고 미국과도 맞붙었던 군대잖아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길래 자멸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건가요? 시작부터가 비현실적이었어요. 당시 일본은 미국의 국력이 자기들보다 20배는 강하다고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시작한 근거가 뭐였을까요? 바로 정신력이었습니다. 물질이나 과학보다 우리의 정신력이 더 강하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20배 강한 상대랑 싸우면서 우린 정신력이 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이건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그 만화 같은 생각이 현실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진주만 공습입니다.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해서 미국 태평양 함대에 큰 피해를 주면 미국이 겁을 먹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함대 세게 치면 꼬리를 내릴 거라고 착각한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 러일 전장에서 그렇게 이겼던 경험에 취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어요. 반전 여론이 들끓던 미국이 순식간에 하나로 뭉쳐서 전쟁에 뛰어드는 계기가 됐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제대로 뽑았네요. 그런데 기습 자체는 성공적이지 않았나요? 전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는 대실패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미국 항공모함 3척은 마침 항구에 없어서 무사했고 군사력의 핵심인 유류 저장고나 병기청도 멀쩡했어요. 결국 미국은 1년도 안 돼서 전력을 완벽하게 복구해버렸습니다. 아니 때리려면 제대로 때리든가 안 때릴 거면 건드리지를 말든가 해야죠. 정말 어설프게 시작했네요. 이런 정신력 제일주의가 낳은 최악의 참사가 바로 임팔 작전입니다. 인도 침공 작전이었는데 문제는 보급 계획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보급 계획이 없다고요? 군대가 먹지도 않고 싸우나요? 당시 사령관이었던 무타구치 렌야의 계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병사들이 소랑 염소를 직접 끌고 가면서 행군하고 배고프면 그걸 잡아먹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걸 칭기직한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칭기직하니 무담에서 울겠네요. 아니 그 많은 소들은 뭘 먹고 험준한 정글을 어떻게 통과하며 중화기는 누가 옮깁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투입된 8만 5천 명 중 5만 3천 명이 죽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전투가 아니라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런데도 사령관은 탄환이 없으면 총검으로, 총검이 없으면 맨손으로 싸워라라면서 병사들의 정신력이 부족해서 졌다는 망언을 남겼죠. 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왜 아무도 막지 못한 거죠? 그게 바로 일본군의 또 다른 문제점인 하극상 문화 때문입니다. 1931년 만주서변대 현장의 장교들이 상부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하니까 처벌은커녕 오히려 영웅에 대고 진급을 했습니다. 아, 성공만 하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나쁜 선례가 생긴 거군요. 그러니까 무타구치 같은 사람이 저런 무모한 작전을 밀어붙여도 아무도 제동을 걸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전술에서도 드러납니다. 반자이돌격이라고 들어보셨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기관총 진지를 향해서 무작정 돌격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용기가 아니라 집단 자살이죠. 그 정신 나간 전술의 끝판왕이 바로 카미카제 특공대와 인간어뢰 가이텐입니다. 폭탄 실은 비행기를 몰고 적 함대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카미카제 조종사 3,800여 명의 목숨을 바쳐서 격침시킨 미군 군함이 단 3척에 불과했습니다. 3,800명의 세척이요? 1,200명 넘게 희생해서 겨우 한 척 가라앉은 꼴이네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을까를 연구한 것 같은데요. 보급을 무시한 결과는 더 끔찍한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태평양의 밀리환초라는 섬에서는 보급이 완전히 끊기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일부 병사들이 동료 병사를 사냥해서 인육을 먹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굶어 죽고 잡아먹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전쟁의 비극을 넘어 그냥 인간성의 파괴네요.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은 누가 졌을까요?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 4척을 한꺼번에 날려먹은 지휘관 나구모 주이치 제독도 징계는커녕 다른 부대로 전출 가는 걸로 끝났습니다. 책임이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결국 일본군의 패배는 단순히 국력이나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군요. 정신력만 외치는 비합리적인 문화, 책임을 회피하는 지휘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보급을 무시하는 풍조가 합쳐져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사망자의 60%가 전투가 아닌 아사, 즉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통계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정신력이라는 허상 뒤에 숨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무의미한 죽음으로 내몬 셈이죠.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이네요.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현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